자, 이번에는 40페이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현금은 주어나 지폐 얘기하는 거죠. 주어나 지폐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 예금 중 요구불 예금. 은행에다가 달라고 요구하면 은행이 나한테 지불해야 될 요금을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는 이제 당좌 예금, 보통 예금, 자유저축 예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구불 예금은 뭐가 자유로워야 돼?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돼요. 요금을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시험에 함정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인데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다.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다고 나오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갑니다.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담보로 묶여있다. 담보. 담보라는 것은 보증으로 맡긴 거라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보유현금은 통화, 주화나 지폐가 있고, 통화 대용증권은 주화나 지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증명된 종이에요, 종이. 여기 지금 회계 수업하다 보면 여기 건자가 권리 건자가 있고 채권자가 있는데 여기에 건자는 채권자, 종이 건자예요, 종이 건자. 통화 대용증권은 주화나 지폐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증명된 종이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야 수표, 가계 수표, 송금 수표, 여행자 수표, 송금한, 우편한 증서, 일람출구보험, 공사채 만기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정보보조금, 송금 통지서, 만기도래, 어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가끔 이론 시험에 물어봐요. 그 통화대용증권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또는 현금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얘네들도 현금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현금으로. 그 다음에 은행 예금 중 요구불 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이런 것들은 요구불 예금으로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고, 현금성 자산의 충족 요건, 현금성 자산의 충족 요건 세 가지도 중요합니다. 세 가지도.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 자산으로서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우리가 현금성 자산을 합니다. 단기 투자 자산으로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 변동 위험이 경미, 작은 자산. 현금성 자산의 예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도래한 채권. 취득 당시 상환이가의 기간이 취득 당시 상환이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 우선주. 원래 주식은 주주로부터 투자받은 돈이잖아. 그래서 주식은 상환 의무가 없어. 원칙은 상환 의무가 없는데 그 주식에다가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준 거는 결과적으로는 부채로 보는 거. 부채로. 자본이 아니라. 주주가 출자한 자본은 주식은 원칙은 상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는데 상환 의무를 부여한 상환 우선주는 채권으로 보는 거야. 사채 같은 채권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3개월 이내인 경우는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고, 투자했을 때 발행한 사람은 부채지만, 그지? 투자한 사람은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고, 취득 당시 판매 조건이 3개월 이내인 한매채. 한매채라는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구입했는데 금융기관에서 다시 팔 수 있는 채권이라는 거 있죠. 확정된 금액으로. 내가 100만 원 주고 채권을 샀어. 금융기관 샀어. 근데 3개월 후에 120만 원에 팔 수 있다. 처음에 조건 자체 아예. 그러면 3개월 동안 이자 20만 원이 붙은 걸 본다는 얘기지. 그런 것들도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고, 초단기 수익증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3개월 이하인 펀드 이런 것들도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고요. 그 현금성 자산은 꼭 무슨 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거죠, 그지?
치대길로부터 몇 개 이내? 3개 이내. 3개 이내고요. 그 다음에 당자 차월. 예, 우리 당자 예금은 당자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잖아요. 그지? 당자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예금인데, 당자 수표를 발행하려면 아무나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주거래 은행을 설정하고 주거래 은행하고 거래가 이렇게 빈번해서 신용이 쌓아야 돼. 신용. 여러분들 그 신용카드도 그냥 발행 안 해주죠. 신용이 있어야지 발행해주지. 똑같아. 기업도 당자 수표라는 발행하려면 가서 나 당자 수표 발행하고 싶어하고 예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선 그 자기의 주거래 은행을 설정하고 그 주거래 은행과 거래가 다수 있어요. 다수 있어서 신용이 쌓아야지만 우리가 무슨 수표를 당자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고, 당자 수표를 발행하려면 당자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다가 무슨 예금을 당자 예금을 해야 됩니다. 먼저 신용을 쌓고 나서. 그럼 당자 예금을 하면 은행에서 당자 수표 책 한 권하고 약속어음 책 한 권을 준대요. 당자 수표 책 한 권은 이게 20장이 하니까 한 권이래. 20장이. 약속어음은 10장이 한 권인데 당자 수표는 현금 거래 대신 사용하라고 우리가 당자 수표를 주는 거고, 약속어음은 외상 거래 대신에 사용하라고 약속어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자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예금은 우리가 당자 예금이라 하고, 당자 예금하면 당자 수표책 한 권, 20장짜리와 약속어음책 한 권, 10장짜리를 주고, 당자 수표책은 현금 거래 대신에 쓰는 거고, 약속어음책은 외상 거래 대신에 쓰는 거고, 당자 수표는요, 발행일밖에 없어요. 당자 수표는 발행일밖에 없고, 발행일이 곧 지급일이야. 발행이 곧 지급일이고, 약속어음은 발행일도 있고 지급일도 있어요. 만약에 발행일이 1월 1일이고 지급일이 3월 31일이라면 3개월 외상거래가 되는 거예요. 따지면. (3개월) 외상거래가 되는 겁니다. 발행일이 1월 1일이고 지급일이 3월 30일이면 저 약속어음의 소지자는 1월 1일 날 약속어음 받았어도 언제 가야지만 3월 31일 가야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근데 우리 당자 차월은 당자 수표 발행 금액 중 당자 예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당자 차월이라고 하고, 그렇죠? 발행 금액 중 당자 예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을 우리가 당자 차월이라고 하고, 회계 처리 방법에는 1계정제와 2계정제가 있다고 치는데, 보통 시험은 2계정제로 우리가 나와요. 2계정제로 시험이 나오고,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2계정제가 시험에 나오고, 여기 있는 내용을 1번과 2번 내용을 우리가 거기 나와 있지만 분개를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외상매입금 1,500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면 수표를 발행하니까 무슨 예금? 당좌 예금인데 발행하면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죠.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저한테 배우고 들어온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차변에 잠깐 나가기 전에 차변에 요 차 있죠, 차. 차는 빌릴 차예요, 빌릴 차. 그러면 여러분 빌리면 들어와요, 나가요? 빌리면. 빌리면 들어와, 나가. 빌리면. 들어오죠. 그래서 예, 들어오면 차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차변. 대변의 대는 빌릴 때. 빌릴 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보통 표현할 때는 원래 한 5편을 찾아보면 빌릴 차, 빌릴 때라고 돼 있는데, 예. 그냥 이거를 제가 좀 바꿔서 표현하면 빌려올 차, 빌려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빌려올 차, 빌려줄 때. 그러니까 빌려오면 들어온다. 그치? 들어오니까 무슨 변? 차변. 그러니까 차변은 들어온다는 개념이 있는 거야. 대변은 빌려주니까 들어와야 나가요. 나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가면 대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네, 차변의 차는 네, 빌릴 차니까 들어오면 차변. 대변의 대는 네, 빌려줄 때니까 네, 나가면 대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동그라미 1번. 외상매입금 1,500원을 수표를 발행하다. 수표를 발행하면 무슨 예금? 당장 예금이니까 발행하니까 들어와요, 나가요?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니까 무슨 변? 대변의 당좌 예금. 근데 당좌 예금이 잔액이 얼마밖에 없어요? 1,000원밖에 없다는 거지. 1,000원밖에 없고 무슨 매입금 갚는 거지? 외상매입금은 부채 원래 무슨 변? 대변. 외상매입금은 갚아야 돼. 부채 원래 무슨 변? 대변. 갚으니까 무슨 변? 차변 가서 없어지는 겁니다. 외상매입금이란 부채의 감소 1,500원. 근데 당좌예금 잔액은 1,000원인데 수표는 1,500원 발행했잖아요. 그치? 그럼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한 거 우리가 무슨 차월? 당좌 차월이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이런 얘기예요. 외상매입금을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갚았어. 그러면 내가 1,500원짜리 지금 당좌수표를 줬죠. 그러면 외상대금 가지고 있는 거래처는 1,500원의 당좌수표를 갖고 은행을 가. 은행을 가면 은행에서 1,500원을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 통장에는 얼마밖에 없어? 1,000원밖에 없으니까 1,000원은 내 통장에서 주는 거고 500원은 은행이 빌려주는 거예요. 500원. 그러니까 결국은 당좌 차월은 뭐 한 거예요? 뭐 한 돈인 거예요? 빌려 온 돈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얘는 당좌 차월 대신에 실무에서는 뭐라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보통 시험에서는 여기 당좌 차월 대신에 단기 차입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론 문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결산 시 잔액은 단기 차입금의 대체. 결산 시 잔액은 단기 차입금의 대체.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녹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수업하는 거하고 필기하는 게 이게 시간차가 발생해요. 그리고 조금 필기 좀 못한 것들은 이따 좀 묶어서 할게요. 이거를 필기 기다리면서 하면 녹화가 계속 딜레이가 돼버리거든.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할까요? 두 번째, 그래서 우선 필기 좀 하지 말고 뭐 이제 그냥 우선 보는 걸로 할게요. 두 번째, 외상매출금 2,300원을 현금을 회수해서 당좌예금했다. 당좌예금 하면 당좌예금이 들어와야 나가요?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무슨 변? 차변의 당좌 예금인데
예, 당좌 차월이 지금 얼마가 있는? 5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좌 예금을 할 때는 당좌 차월부터 갚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빌려온 돈이니까. 당좌 차월은 부채 원래 무슨 변인데? 대변인데. 갚으니까 무슨 변? 차변의 당좌 차월입니다. 500원 갚고 2,300원 중에 500원 갚으니까 당좌 예금은 얼마만? 1,800원만 당좌 예금이 되는 거고, 외상매출금은 자산 원래 무슨 변인데? 차변인데 해소하니까 무슨 변? 대변 가서 없어진다는 거지. 2,3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개정제 처리법은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41페이지 03번 선일자 수표. 선일자 수표란 장차 당좌예금 할 것을 예상해서 당좌 수표의 발행일자 안에 미래의 날짜로 기록해서 발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수표를 어음처럼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그 아까 전에 이런 얘기 했었거든. 우리가 수표는 무슨 일밖에 없다? 발행일이 곧 지급일이에요. 수표는 발행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표는 발행일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거래 대신에 현금 거래 대신에 쓰는 거예요. 현금 거래 대신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A라는 거래처하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A라는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근데 얼마치 구입하게 했냐면 4,256만 7,322원 이렇게 구입하기로 했어. 얼마치 구입하기로 했다고요? 나도 어떻게 불렀는지 몰라. 그냥 막 부른 거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래가 있다고 했을 때 요즘은 이제 계좌이체가 잘 발달해 있으니까 계좌이체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수표에다가 뭐 4,200 얼마 이렇게 써가지고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 금액을 현금 대신에 바로 써서 현금 돈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수표에다 한 번에 적어서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무슨 수표? 당장 수표라는 얘기야. 따지면. 보통 이제 텔레비에서는 이제 백지수표라고 나오죠. 백지수표. 그 백지수표라고 나오는 게 당좌 수표예요. 나의 은행이 예금 범위 내에서 뭘 발행할 수 있다?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수표를 내가 발행하게 되면 그 소지인은 은행 가서 그 수표를 제시하면 그만큼의 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음은 무슨 일도 있고 발행일도 있고 지급일도 있다 보니까 그치? 오늘 만약에 1월 1일 날 발행하고 만기가 3월 31일이라고 치면은 3월 31일이 돼야지만 현금과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이제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 무슨 예금하면 당좌 수표책 한 권 주고 약속음책 한 권도 주는데 내가 현금 거래하고 싶은데 당좌 수표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내가 외상 거래하고 싶은데 약속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선일자 수표는 수표를 어음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수표를 어음처럼 사용하는 거고, 발행일보다 먼저 발행한 수표. 수표는 발행일밖에 없잖아,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당좌 수표인데 1,000만 원짜리라고 치고 1,000만 원짜리 치고 뭐 국민은행 그리고 천안역 지점 치고 발행일 실제는 1월 1일 날 발행을 했어. 실제는 며칠 날? 1월 1일 날 발행했는데 여기 발행일이 3월 30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실발행일은 1월 1일인데. 실발행일은 1월 1일인데 발행일을 며칠로? 3월 31일로 써놓는다는 얘기지. 그러면 저 수표의 소지인은 언제 가서? 3월 31일에 가서 그지 현금과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몇 개월짜리 어음하고 같다는 얘기야. 3개월짜리 어음하고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일자 수표는 수표를 뭐처럼? 어음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외상거래 하고 싶은데 약속어음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지. 약속어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게 또 있어요. 일람 출급어음. 얘는 어음을 수표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어음을 수표처럼. 발행일과 지급일이 동일한 어음. 예를 들어서 약속어음 1000만원짜리고 국민은행 청약역 지점인데 여기 이렇게 써 있다는 거지. 발행일이 1월 1일. 지급일도 1월 1일. 그러면 이 어음은 발행일과 지급일이 같으니까 오늘 받아서 오늘 현금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1월 1일이라 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재직자반 수업하는데 20년 경력 되신 분이 수업을 받으러 왔어. 세무 2급인가? 배우러 온 것 같아. 세무 2급인지 회계 2급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배우러 왔는데 자기는 20년 동안 얘를 한 번 받아봤대요. 20년 동안 한 번 받아봤는데 여기에 당좌 수표에 이렇게 써있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기일 엄수 이렇게 적혔대요. 날짜를 지켜달라. 왜 날짜를 지켜달라고 하냐면 실제 발행은 언제 했어? 그러니까 수표의 소지는 지금 발행했으니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발행일이 3월 30일에 적혀 있어도 은행 가서 오늘 1월 1일에 제시하면 오늘 돈 주게 돼요. 근데 은행에 돈이 안 들어있다. 내 통장에. 근데 이 수표 소지인 제시했다. 돈이 안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부도가 되는 거야. 부도가. 그래서 얘는 이 선일자 수표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발행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을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건 시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시험하고. 참고로. 평생 동안 자기는 평생이 아니고 20년 동안 딱 한 번만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재 41페이지 이제 문제를 한번 보시면 41페이지 선의자 수표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상품을 매입하고 30일 후 지급의 선수표를 발행하면 여기는 이제 3분법에 의해서 매입이라고 나와 있지만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3분법으로 안 나오고 2분법으로 나와요.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면 그냥 상품. 만약에 1,000원어치 구입했으면 상품이 1,000원이고 선일자 수표를 발행했으면 선수표는 수표를 어음처럼 사용하는 거니까 얘는 이 선수표를 발행하면 지급 어음이고 선수표를 받으면 무슨 어음? 받을 어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급 어음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상품을 매출하고 50일 후에 선수표를 받으면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대변에 우리 시험은 무슨 매출? 상품 매출. 만약 2,000원에 팔았으면 상품 매출 2,000원이고
예, 선수표를 받았으면 무슨 어음? 받을 어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받을 어음. 이거는 지금 그 상거래에서만 그런 거죠. 상거래가 아닐 때는 선수표를 주면 미지급급, 선수표를 받으면 미수급. 상거래가 아닐 때는. 상거래일 때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을 어음, 지급어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고 42페이지 수표의 부도. 다시 42페이지 수표의 부도. 예. 부도의 의미는 건너갈 돈이 건너가지 않은 거 우리가 부도라고 얘기해요. 부도가 아니 불자에 건널 도자니까 건너가야 될 돈이 오늘 만약에 만기라고 치면은 그지 오늘 돈이 건너가야 되는데 오늘 건너가지 않은 걸 우리가 뭐라 한다? 부도라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도 혹시 뭐 친구들하고 돈거래해서 만약에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주고 오늘 받기로 했는데 친구가 오늘 안 갚았다.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부도가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부도를 냈어? 근데 그 친구가 또 돈을 또 빌려달라고 그래. 빌려주면 돼, 안 돼? 대부분 한 번 신용을 어긴 사람은 그지 안 갚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사정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지 일반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사회생활에서 느낀 거는 돈을 쉽게 빌리는 사람은 잘 안 갚을 가능성이 높아. 물론 대부분 하여튼 뭐 대부분은 저도 지금까지 했지만 친구들하고 거의 돈거래는 없는 것 같아. 서로가 안 하려고 노력해. 그리고 가능하면 필요하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지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도 거래한 게 최고 한 200만 원 정도까지 거래했던 것 같아. 친구들하고. 그 이상은 아니고 뭐 그냥 그 돈은 진짜 없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거래하는 거 말고는 친구들하고 돈 거래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상품 매출 대금 등으로 받은 타인 발행의 수표가 부도되었을 때는 예, 부도 수표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예, 여기도 그냥 우리 예, 분계 계정값을 익히는 차원에서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예, 소유하고 있던 타인 발행 수표가 부도되면 소유하고 있던 타인 발행 수표가 부도됐다는 게 뭐냐면 이거 그 부도 전 거래를 보면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어. 우리 수표는 무슨 일밖에 없다? 발행일밖에. 수표는 무슨 일밖에 없다? 발행일밖에 없기 때문에 수표는 언제든지 무엇과 교환이, 현금과 교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으면 내가 현금이라고 처리한 거야. 뭐 상품 팔고 받았으면 상품 매출이고 상품을 매출하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아서 현금 처리했어. 그래서 이 현금을 들고 수표를 들고 은행 가서 예금하려고 갔어. 갔더니 은행에서 이거 부도난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현금 처리했던 게 다시 무슨 병? 대변 가서 없어지고 차변의 부도, 엄과 수표라고 해요. 전산생명회계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이 부도 수표가 아니라 부도엄과 수표. 이거는 부도나기 전 거래고 시험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전에 상품을 팔고 무슨 예금 했었는데 당장 예금을 했었는데 그지? 예, 그 당장 예금했던 수표를 금융기관에서 뭐 그 수표나 어음 교환처에서 저녁 때 이렇게 거래하는 데가 있대. 서로 간에 은행들끼리. 거기서 확인했더니 그때 부도가 났다. 그럼 무슨 예금이 없어지고 당장 예금이 없어지고 부도음과 수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두 번째가 그지? 당좌 예금이네. 그지? 첫 번째가 현금이고 예. 두 번째가 당좌 예입했던 수표가 부도되면 예, 당좌 예금이 그만큼 없어지고 예, 차변의 부도음과 예, 수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부도수표 대금이 해수불능되면 해수불능되는 거 우리가 대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해수불능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대손. 채권에 대해서 손해보는 거. 대손. 그러면 예, 부도, 어음과 수표가 없어지고 차변에 무슨 삼각비? 대손, 삼각비가 되는 거예요. 부도음과 수표도 여러분들 채권이고 자산입니다. 부도음과 수표도 채권이고 뭐다? 자산. 여기 지금 부도수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은 부도음과 수표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계정가는.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표 부도가 하단에 플러스 팁이 있어요. 플러스 팁. 네, 부도수표 계정의 재무상태표 표시에는 매출채권 또는 장기 매출채권 계정에 포함이 된다. 요거 이론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론 시험에. 네, 부도수표 계정에 네, 재무상태표 표시는 네, 매출채권 또는 장기 매출채권 계정에 포함합니다. 네, 포함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네, 은근히 플러스 팁에 중요한 내용 많아요. 플러스 팁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은행계정 조정표 네, 은행계정 조정표까지 하고 한 파트 칠게요. 자, 은행계정 조정표는 예, 당자예금의 잔액은 회사 측의 장부기록 당자예금의 잔액은 회사 측의 장부기록과 은행 측의 기록이 일치해야 하는데 시간적 차이로 인해서 어느 한쪽에 예, 동시에 미달 또는 오류가 발생함으로써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 예, 당자예금의 잔액을 일치시키는 표를 우리가 예, 은행계정 예, 조정표라고 합니다. 예, 회사 측 장부기록과 은행 측 장부기록이 예, 시간적 차이로 예, 한쪽의 통지 미달 또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찾아 당자예금의 잔액을 일치시키는 표를 우리가 예, 은행계정 조정표라 하고 얘는 이론 시험에서 나와요. 이론 시험에서. 누가 여러분들 그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보시면 돼. 회사 측이 발행한 수표를 수표 소지인의 미청구로 은행 측이 차감하지 않았다. 누가 차감하지 않았어요? 그 은행이 조정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1번은 은행이 조정해줘야 되고 2번 회사 장부에는 예, 입금되었으나 은행에서 기입하지 않았으니까 누가? 은행에서 기입을 해줘야 되고 세 번째 은행에서는 차감되었으나 회사에서 기입하지 않았으면 회사에서 차감해줘야 되고 네 번째는 은행에서는 입금되었으나 회사에서 기입하지 않았으니까 회사에서 그지 입금시켜줘야 되고 예, 기타 은행이나 회사 측의 장부 기입상에 오류가 발생해서 예, 회사와 예, 은행 간에 당자예금 잔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